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네스틸 필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필름 사진을 좋아하신다고 하면 아마 새로운 필름을 트라이 하시는 것도 몹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필름을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요. 최근이라고 해도 벌써 한 달 이전부터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필름이 바로 시네스틸 400D입니다. 시네스틸 400D는 올 초에 새로 나온 필름입니다. 기존에 가장 유명한 건 시네스틸 800T죠. 이 시네스틸 800T는 제가 밤에 야간에 사진을 찍을 때 종종 사용했다가 생각보다 이게 주간에 찍어도 상당히 매력적인 필름이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보면 포트라가 가격이 확 뛴 뒤에 제가 그 포트라 대용으로 좀 많이 사용했던 필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네스틸 계열이 그 할레이션이 많이 생긴다고 할레이션이 본인에게는 좀 많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취향이니까요. 저한테는 너무 잘 맞습니다. 빛이 닿는 부분에 이렇게 빛이 약간 빨간색으로 비퍼짐 현상이 느껴지는 부분이 저한테는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네스틸 필름을 상당히 자주 사용합니다. 특히 800T인 경우에 완전히 어둠이 내린 뒤에는 사실 찍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도심에서라면 그 어떤 도시의 가로등이나 아니면은 상점 안에 그런 불빛, 그런데 기준으로 노출을 맞추고 그냥 어두운 부분은 완전히 어둡게 표현을 해서 사진을 찍으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시네스틸은 굉장히 깜깜한 밤에도 사용하고 주간에도 사용하는 저의 어떤 그 페이버릿 필름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시네스틸에 반해, 그 800T에 반해서 제가 사용한 거는 50D 필름입니다. 이거는 그 주간에 사용하는 필름이죠. ISO가 50이기 때문에 사실 좀 사용하기 주저주저 했는데요. 완전히 야외가 아니라 실내에 들어가면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외에서 이 필름을 사용했을 때의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800T와 발색이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시네스틸이기 때문에 그 할레이션 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그 빛이 하이라이트로 세게 닿는 부분은 비퍼짐 현상이 생깁니다. 주간에 생기는 비퍼짐은 또 야간에 조명에서 나오는 그런 비퍼짐이랑 상당히 느낌이 다른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더욱더 제가 즐겨 사용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네스틸 400D가 처음 나왔을 때 시네스틸 공식 홈페이지에서 봤던 그런 이미지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인물 사진에서 이런 어떤 피부톤의 표현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800T와 50D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톤이 나와서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 어떤 그 풍경을 찍거나 정물을 찍거나 기존의 시네스틸의 어떤 발색이 약간 과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는 반면에 얘는 굉장히 차분한 그런 색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무척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 출시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군요. 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제가 B&H라는 곳에서 직구를 하는데 계속 스탁이 없다가 얼마 전 한 달 조금 전에 스탁이 풀리자마자 대량으로 구매해서 지금 거의 주력으로 찍고 있는 필름입니다. 먼저 이 시네스틸 400D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그럴까요? 로모 컬러 필름의 그런 느낌과 로모 컬러 400 필름의 느낌과 그 다음에 포트라 필름의 느낌을 적절히 섞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경 사진을 찍으면 때때로 약간 좀 진한 발색도 느껴지는 게 로모 컬러 필름 같은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인물 사진을 찍었을 때 느낌도 어떻게 보면은 포트라보다는 살짝 로모 필름에 가깝다는 느낌이 나는 한편, 또 어떻게 보면 포트라 느낌도 나는 것 같고, 그 중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 한 세롤 정도 찍어봤는데요. 세롤 정도 찍어서 이 400D의 진가를 알기는 어렵겠지만 기존의 800T와 50D와는
또 다른 느낌이 났다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 매력적인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세 개의 필름이 같은 시네스틸이지만 제각각의 매력이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더욱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이제 시네스틸 특히 시네스틸 800T로 사진을 찍으셨을 때 그 결과를 보면은 푸르딩딩한 사진 결과를 많이 보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용 필름은 원래 이렇다, 또는 시네스틸 T라는 것 자체가 텅스텐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 여기도 이제 텅스텐이라고 써져 있죠. 텅스텐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약간 푸른빛을 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텅스텐용으로 나왔다는 의미는 텅스텐의 색온도에 이제 너무 푸른색으로 색온도가 표현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이거 자체가 푸른 빛을 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시네스틸로 찍은 사진이 전체 롤이 다 너무 푸른 빛깔을 띈다, 또 좀 극단적으로 푸르딩딩한 표현을 저는 사용하는데요. 이제 푸르딩딩한 그런 색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현상소를 바꿔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현상한 뒤에 스캔할 때 색온도가 틀어졌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원래 시네스틸 자체는 코닥 이제 비전 계열의 그런 필름을, 영화용 필름을 이쪽으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코닥 계열의 필름은 굉장히 따스합니다. 영화용 필름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후지 영화용 필름이라고 하면 약간 차가운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좀 푸른 빛이 후지는 강하니까요. 그런데 코닥의 어떤 박스 색깔이 보통 옐로우 톤이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박스 색깔을 따라간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따스한 톤이 도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상소에서 나온 결과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면, 이 푸른 빛이 너무 강하게 돈다라고 생각하면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영화용 필름은 시네스틸 계열과 또는 진짜 코닥 비전 3의 뭐 500T라든지 그런 거 등등의 이제 잘라서 롤로 이렇게 말아서 판매하는 그런 필름들을 사용하시는 경우랑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네스틸은 영화용 필름에 여러 가지 이제 필름 베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할레이션 베이스를 뺀 그런 필름입니다. 그러니까 램젯층이라고 부르는데요. 램젯층을 빼서 할레이션을 걔가 이제 방지하는 층인데요. 그래서 할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거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램젯층이 빠졌기 때문에 일반 컬러 네거티브를 현상할 때 사용하는 C41이라는 현상 용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필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러 필름을 현상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다가 현상을 맡겨도 관계없습니다. 반면에 일반 영화 필름 같은 경우에는 램제층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 공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반 현상소에 다른 필름들이랑 같이 섞어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영화용 필름을 현상하는 곳에다가 특별히 현상 및 스캔을 의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영화용 필름 같은 경우에 스캔할 때 필름 베이스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영화 찍을 때 릴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조금 두껍게 만든다라고 들었는데요. 두껍기 때문에 생기는 단점은 뭐냐면 일반 스캐너에 똑같은 광량이 나오더라도 빛이 투과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옅어집니다. 그러니까 광량이 더 센 스캐너를 사용하면 관계없지만 다른 일반 컬러 네거티브를 스캔하는 스캐너랑 동일한 걸로 스캔을 한다라고 하면 영화용 필름은 되게 어둡고 디테일이 떨어지게 스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용 필름은 정말 전문 현상소에 여러분들이 의뢰를 하시는 것이 맞거나, 아니면 저처럼 영화용 필름을 느낌을 내고 싶지만 그런 현상소를 찾기가 어렵거나 거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시네스틸을 즐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필름 사진을 찍을 때 필름의 즐거움을 최대한 누리시고 싶다면 자가 현상을 하는 걸 한번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가 현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일단 필름 전용 스캐너를 구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용 스캐너로 스캔을 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그 스캔한 결과를 약간씩 뭐 색온도도 맞추고 조금씩 마이너한 보정을 하다 보면 스캔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필름 스캔할 때 그걸 이제 디지털 인화하는 그런 툴들이 굉장히 느리고 인터페이스가 불편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전용 스캐너를 구매했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LED 있죠? LED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구매하셔가지고 LED 위에 깨끗하게 이제 LED 판을 한번 알코올 뭐 이런 글래스 닦는 그런 알코올 솜으로 닦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필름을 먼지를 이렇게 블로워로 제거하고 필름을 놓고 매크로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라이트룸으로 디지털 인화를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특히 라이트룸에 직접 여러분들이 디지털 인화를 이제 톤 커브를 조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네거티브 레프로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는데요. 그걸 활용하시면 그냥 쉽게 여러 가지 코닥이나 일포드나 등등 이제 fuji 필름이나 여러 가지 필름 스탁에 맞춰서 걔가 프리셋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그런 필름 스캔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테두리까지 스캔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면 시네스틸 400D 이 필름으로 찍은 다양한 장르들, 제 아들 여행 가서 제 아들을 담은 그런 인물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풍경 사진이라든지 정물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소개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unny thing about love is you never really know when it's coming, but you better believe you'll know when it's there. True story. I must have been searching, though I wasn't looking for much. Checking out the scene, wasn't trying to get my numbers up. You know I keep it cool. I prefer to stay in the cut. Don't want no attention on me when I'm trying to shake the blues up off me. But then I saw your face, it caused my heart to race. Girl, you're looking like $1 million. Something about the way you strut your stuff. Oh, girl, you're fine as you wanna. What I'm supposed to do? Something told me got it time to lose. Go ahead and bust a move. Funny thing about love, when it comes and goes, you never know. So you gotta keep your heart exposed, and you can be sure there's no cause and no cure. And if it wants you, oh, it'll come and find you. Fall back just a little, don't wanna lead you on, don't wanna push your feeling and make the feeling gone. You see, I got your number, but still I ain't used the phone, no. I let it breathe for a minute, baby. Next thing I know, you're calling.